이번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자, 얘는 매입세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의제라고 적혀 있죠. 의제라는 것 간주라는 표현하고 유사한 성격으로 안 했는데 했다, 없는데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매입세액을 준 적이 없는데 이제 매입세액을 우리가 있다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자, 얘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야 되는데 이 과세 사업자의 원재료가 미가공, 농, 수산, 축산, 임산품인 경우 한마디로 면세품이죠. 이런 걸 가지고 이 원재료를 면세품을 가지고 과세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자들이에요. 우리 통조림 회사들 있죠. 우리 통조림 회사 보면 그 복숭아나 아니면 참치나 아니면 꽁치 뭐 이런 것들이죠. 포도나 이런 것들. 그 원재료를 사올 때는 걔는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이니까 면세품인 건데 근데 이걸 우리가 가공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파는 건 과세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팔 때는 매출세액을 받아서 세무서에 가져다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올 때는 매입세액이 없죠. 왜냐면 면세품이니까 안 줬으니까 공제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없는 걸 있다고 할 거예요. 자, 사실 이 이유는 우리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누적 효과라는 거는 우리 면세 제도라는 거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바로 앞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좋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한테 부담률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뭐 그림 그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니까 공장 자,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한다면 자, 공장에서 공장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1,000원을 누리고 그리고 도매상도 1,000원, 소매상도 1,000원을 누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공장이 1,000원의 물건을 팔면 도매상한테 100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도매상은 과세 사업자니까 이 1,100원 주고 100원을 돌려받고 그러면 1,000원에 산 효과니까 1,000원의 부가가치를 붙여서 2,000원에 팔 거예요. 그러면 200원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서 세무서에 줄 거고 자, 그럼 소매상은 2,200원에 사서 200원을 환급받고 그러면 2,000원에 산 게 되고 1,000원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3,000원에 팔고
그러면 300원의 거래 징수를 해서 최종 소비자는 3,300원의 소비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가진 부가가치는 3,000원인데 300원은 세무서가 가져간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전부 다 과세 사업자인 경우인데, 자, 이번에는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면세 사업자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면세 사업자를 집어넣으면, 자, 공장은 물건 팔면서 1,000원을 받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원을 거래 징수하고, 도매상은 100원을 돌려받고 1,000원에 부가가치를 붙여서 2,000원에 파는데, 소매상이 면세 사업자네. 그럼 도매상은 부가가치세 받을 필요가 있나요? 과세 사업자는 물건 사는 사람 따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얘가 부담하면 안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돌려받을 거잖아. 얘는 안 받으면 지가 물려야 돼요. 그럼 2,0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1,800원에 파는 효과가 나오겠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무조건 거래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무조건 받아야 돼요. 파는 사람 기준인 거지, 사는 사람은 국가가 와서 산다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소매상은 2,200원에 샀는데, 자, 얘 200원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자인가요? 못 돌려받겠죠. 그럼 2,200원에 산 거예요, 얘는. 그럼 2,200원에 샀는데 1,000원의 부가가치를 남길 거면 3,200원의 물건을 팔겠죠. 그럼 1,000원 남기는 거잖아. 그럼 얘는 면세 사업자니까 얘가 팔면서 부가가치 못 받는 사업자인 거지, 물건을 부가가치세 없게 살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얘가 손해보는 거 없어. 똑같이 1,000원 남겼잖아. 그죠? 그럼 최종 소비자는 그래도 보면 3,200원에 샀으죠. 전부 다 과세 사업자일 때는 3,300원의 물건을 샀었는데, 면세 사업자가 바로 앞에 붙어 있으니까 3,200원에 샀쓰게 되잖아. 그럼 사업자들이 남긴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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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하고 부가가치세법이 그냥 200원 가져간 것만 거래 징수가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도매상도 면세 사업자였다고 하면 1,100원이라서 2,100원에 팔고 3,100원에 사서 최종 소비자는 면세 사업자가 2개였으면 3,100원에 샀을 거예요. 그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가 되죠. 이게 면세제도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다른 상황으로 여기 도매상이 면세 사업자로 껴있다라고 볼게요. 도매상이 최종 소비자 앞 단계가 아니고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끼게 되면, 자, 공장은 1,000원에 물건 팔면서 부가가치세 100원을 받아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1,100원의 물건을 사는데, 근데 이 100원을 돌려받을 수 없죠. 그러면 1,100원에 자기의 부가가치 1,000원을 남기고 2,100원에 물건을 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를 못 받으니까 2,100원에 팔겠죠, 소매상한테. 그럼 소매상은 2,100원의 물건을 주고, 물건 대가를 주고 부가가치세는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을 것도 없겠죠. 그럼 2,100원에 산 물건에 1,000원의 마진 남기면 3,100원이 되겠죠. 그럼 이 소매상은 과세 사업자니까 3,100원에 10%인 31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최종 소비자는 3,410원의 물건을 사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면세 사업자가 중간에 끼니까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는 돈이 크죠. 그렇다고 사업자가 1,000원 이상 남긴 적이 있나요? 가져간 건 과세 사업자 공장이 100원 세무서에 냈고 도매상은 안 냈고 소매상은 매입세가 없으니까 310원을 세무서에 낸 거예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인 거예요. 이걸 부가가치세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 원인을 보면 지금 이 과세 사업자가 물건을 2,100원에 산 거는 싸게 산 건가요? 비싸게 산 건가요? 비싸게 산 거죠. 자, 앞쪽에 보면 모두 다 과세 사업자일 때 이 소매상은 2,200원을 주지만 200원을 돌려받잖아. 그럼 2,000원에 산 거죠. 2,000원에 산 건데 이 앞에 면세 사업자한테 2,100원에 부가가치세 없이 사오면 2,100원에 샀으니까 얘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서 하고 있는 이 과세 사업자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과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세 사업자한테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을 사오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오히려 누적 효과가 발생하니까 예를 들면 없는 매입세액 100원을 의제 매입세액 이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2,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안 주고 사왔는데 100원을 돌려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2,000원에 산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소매상은 1,000원 남기려면 3,000원에 팔면 되고 그러면 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으니까 최종 소비자는 3,300원인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거된 상태로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자, 예정 신고 때도 하고 확정 신고 때도 하는데 자, 얘는 예정 신고할 때는 한도 계산 없이 하게 될 거고 확정 신고할 때는 한도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해야 되는 모든 부가가치세법의 한도 계산은 확정 신고 시 과세 기간 분을 계산을 해서 과세 기간 분 빼기 예정 신고 분을 제외시킨 걸 확정 신고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6개월치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예정 신고 때 이미 한 거 있으면 한도 계산 없이 한 거를 뺀 나머지를 확정 신고 때 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한도가 있는 건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왜냐하면 예정 신고는 임시기간이니까. 그럼 이 한도 계산한다는 건 자, 우리가 컴퓨터가 계산을 해줄 건데 이 한도는 매출액 대비 한도율을 적용할 거예요. 매출액 대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도 계산을 위해서 확정 신고 때는 과세 표준인 매출액을 써주게 될 거예요. 컴퓨터한테 한도 계산을 하라고. 그럼 우리 그 한도 계산을 하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음식점에서 자, 음식점도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을 사서 고기나 야채나 이런 걸 사서 이걸 과세품인 음식으로 만들어서 영역에 공급을 하는 과세 사업자예요. 음식은 영역에 공급이에요. 그럼 이때
이 음식점에서 미가공, 농수산, 축산, 임산품의 원재료 비율은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TV 백종원 아저씨가 그 골목식당에 가서 이야기 많이 하죠. 30, 40% 넘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한도 없었어요. 16년 막 이때까지는 한도 없었어요. 그때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적당히 해 먹어야 되지 원재료 매입 비율이 매출액 대비 80% 넘었던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식당이 야채 고기를 80% 원가율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국가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 35%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한도율 계산해서 그만큼만 예를 들어서 과세기간에 총 매출액이 1억이었다면 원재료 매입은 30% 정도만 원재료 산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도를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한도율을 30% 잡고 있었는데 제조업은 30%, 음식점은 40% 잡고 있었는데 80%씩 해먹던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5%를 상향시켜 줬어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번에 일어난 일이 촛불 일어나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막 그러면서 한도율을 이제 제조업한테 40%까지 높여는 줬어요. 옛날 한도 없어진 건 아니고 매출액 대비 매출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매입 인정 안 해주고 왜냐면 전제 조건이 과세 사업자가 이걸 원재료로 과세품으로 팔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그거 판 거에 원재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주위에 식당 하시는 분이 가족이 지인이나 있으면 모두 다 알아요. 심지어는 저하고 이제 같이 수업에서 친한 분 몇 분도 자기 아버지가 핸드볼 선수여가지고 전혀 모를 줄 알았대. 식당 하시는데. 근데 아버지가 이걸 알더라고. 깜짝 놀라더라고. 왜 아냐면 없는 매입세 있다고 하면서 돈을 주거든. 그래서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하고 이것 때문에 증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음식점 하시는 분은 100%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리가세부터 전부 다 알아요. 그럼 이 한도인데 그럼 매입액의 전부 다 10%가 아니고 공제율이 있어요. 공제율. 그럼 공제율은 업종의 형태하고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한 기준이 먼저 제조업하고 그리고 음식점으로 나누고 제조업 중에서 이제 우리 일반 법인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둘로 먼저 나눌 거고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위쪽에 쓴 게 규모가 좀 큰 게 위쪽에 썼고 규모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작다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음식점보다는 제조업이 규모 크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자, 우리 동원 참치하고 우리 펭귄이라는 곳 아시나요? 그죠? 그만큼 펭귄 몰라요? 복숭아 넥타. 그래요. 아무튼 그는 이름을 모를 만큼 작은 중소기업하고 하면 일반 법인이 크죠. 그죠? 또 음식점도 법인 사업자 뭐 본이라든지 뭐 놀부부대찌개라든지 이런 데가 일반 우리 집 앞에 있는 식당보다 크죠. 그럼 제가 규모 큰 걸 왜 위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공제율은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 2의 배수예요. 일반 법인은 102분의 2, 중소기업은 104분의 4,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이 순서로 적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예, 예,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두 타입.
법 문제에 한해서 법인 음식점도 자주 등장을 하고, 그리고 중소 제조업이다라고도 자주 나오고. 그럼 공제율이 이 금액인데 그럼 이 금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 시 증빙을 받아야 돼요. 증빙을. 자, 매입 시 증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적격 증빙이라는 건 면세 사업자잖아. 그래서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이라고 하는데,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이런 증빙을 받아야지만 공제를 해줄 거예요. 이런 걸 받지 않으면 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하고 계산서 끊어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들이 과세 사업자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농어민 매입분이도 공제는 해주는데 이건 제조업만 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음식점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농민한테 사는 게 당연히 우리 최종 소비한테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통째로. 근데 음식점이래. 대한민국 사람 한 다리만 걸치면 시골에 농사 안 짓는 사람 없어요. 그럼 거기서 받아왔다고 서로 같이 막 거짓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은 안 해줘요. 이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되고, 증빙 없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영수증이라고 하죠. 제조업은 농민한테 매입했을 때는 증빙이 없어도 돼요. 근데 법인세법상에서야 송금명세서 농민한테 보낸 걸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이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별표 3개나 한 이유가 문제에서 법 문제에 하나여 법인 음식점 혹은 욕실법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가정한다 라고 나오면 농어민 매입분은 안 된다고 제외하셔야 돼요. 농어민은 증빙 안 받아도 돼, 이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되시고, 문제에서 그럼 법인 음식점이라고 말했을 때 공제율 106분의 6 농어민 안 된다 세트로 생각해서 제외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일반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공제율은 우리 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는 좀 영세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109분의 9도 해주고 좀 많이 해줘요. 그런데 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 유흥 음식점이라고 말하는 유흥 장소 있죠. 유흥 장소는 지금 현재 공제율이 102분의 2예요. 재작년까지는 104분의 4였는데 102분의 2로 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뭐 한 번쯤 언급해 볼 만한 공제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흥 장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당연히 뭐 우리 술집에도 과일 안주도 있고 한데 거기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하고 우리 강남에 있는 삼겹살집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기준을.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은 대다수가 일반 음식점이에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삼겹살집은 거의 대다수가 다 유흥주점이에요. 그건 주 업종 대비 주류 판매 비율을 가지고 사업자 형태가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 집 앞에서는 삼겹살 먹으면서 반주로 술 드시는데 강남에서는 술 마시면서 안주로 고기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 판매량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는 유흥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이 아니고. 그러면 얘가 아니고 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건 유흥 장소라고 해서 막 우리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술집 이런 데가 아니고 일반 음식점도 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 적용받으려고 이제 사업자들이 그렇게 또 자기들 노력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매입 사올 때에
사올 때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면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컴퓨터한테 사인을 보내줘야 컴퓨터가 알아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을 하지. 그거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원재료 중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 건 따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할 때의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이때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을 계산서 받았다면 53번 매입 면세, 신용카드로 했다면 58번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이라면 62번 현금 면세, 자, 농음인 매입분이라면 60번 명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면세인데 농음인한테 증빙이 없는 거. 이때 60번 명건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농음인한테 우리가 104만 원치의 물건을 사고 부가가치세 없이 매입했다라고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차변에 원재료 104만 원, 대변에 돈을 104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죠. 104만 원치.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원재료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차변의 원재료라고 장부에 기록할 때 그때 컴퓨터에 적요 6번을 걸어주게 되면 8번 그런 거 아니에요. 6번이에요. 6번을 걸어주게 되면 컴퓨터가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분으로 인식할 거예요. 매입할 때 6번을 걸어주게 되면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때 우리 회사가 중소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우리가 산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 총 매입액이 104만 원이고 공제율이 104분의 4이기 때문에 4만 원을 공제해 줄 거예요. 그죠? 그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죠. 그러면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써줄 건데 자,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했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 4만 원 돌려준다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대급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4만 원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대변에는 우리는 지금 원재료 104만 원치 샀는데 4만 원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일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4만 원을 쓰는데 이 원재료는 매출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죠. 판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6번, 8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올 때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라고 6번. 공제 받을 때는 대변에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말라고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자, 그런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걸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 시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바로 반영 회계 처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사올 때에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 53번이든 58번이든 62번이든 60번을 쓰고 사올 때 원재료 대변에 현금 그럼 104만 원을 줬는데 없는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도록 이렇게 분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 두 개 분계를 합쳐버린 거죠. 지금 104만 원 주고 원재료 104만 원이었던 걸 원재료 4만 원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분계는 여기 위에 두 분계 매입시 공제시 분계를 지금 한 번에 합친 거예요. 이걸 분계를 해주는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는 곳이 의제류 매입이라는 곳에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에요. 예,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쓰라는 말이 없어도 답은 여기 쓴 걸로 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연습할 때 이제는 여기에다 쓰는 걸로 할 거예요. 여기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의제료 매입 탭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냐면 매입 매출 전표에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이라는 탭 있죠. 이 탭에 쓰게 되면 의제 구분하고 공제액을 같이 입력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분계가 할 때에 지금 이렇게 부가가치세까지 공제되는 액이 자동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얘는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한도 계산이 안 돼서 나중에 역으로 한도 초과를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공제시키는 게 아니라 한도 초과되도록 부가세 대급금 너무 많이 처리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 취소하고 원재료를 다시 높여야 되는 역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문제가 제출이 되니까 여러분은 이걸로 같이 저와 같이 매입시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건데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둘게요. 우리 의제 매입세 매입액은 매입은 우리가 사용 유무는 불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썼다 안 썼다 안 따지는 거예요. 사오면 공제해 줄 거예요. 그리고 수입산도 가능해요. 우리 가스회사 수입산 양파를 가지고 썩혀 가지고 넣어서 쓰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아요. 우리 가스가 무색 무취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스레인지 같은 거 실수로 불이 바람 못 틀면 가스 냄새 나죠? 그 냄새가 양파 썩힌 냄새예요. 그래서 가스의 원재료에 양파가 들어가요. 가스에 아니면 켜진지 모르고 우리 그냥 잡으면 떴을 때 여기가 이승일 수도 있지만 저승일 확률도 높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 일으키려고 양파 썩힌 냄새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양파 어차피 썩힐 거니까 질 좋은 우리나라 양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썩은 양파를 사와서 써요. 근데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유무 불문하고 수입산도 가능하고 문제 몇 퍼센트 안 쓰고 남아있다 적혔으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다 공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산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먼저 그 메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 탭에 가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서 4월부터 6월 그러면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대상에서 이걸 우리가 공제 대상 되는 걸 여기에 그 우리한테 공급한 공급자별로 어떤 그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을 샀고 증빙은 계산서다 신용카드다 이런 것들을 써서 공제율 몇 %에 얼마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냐 이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썼을 때에 지금은 확정신고 기간에는 여기 아래 하단 부분이 한도 계산을 하는 곳이에요. 그럼 한도 계산은 매출액 대비 지금 현재 40%를 제조업을 해주는데 그럼 여기에 과세 기간을 가지고 공제하기 때문에 예정 신고 때 과세 표준 공급가의 매출액하고 확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써야 과세 기간의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합쳐서 1억의 40%인 매입액 4천만 원까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기 매입액은 지금 이 4천만 원이 이번 과세 기간 6개월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6개월치의 단기 매입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었다. 그럼 한도를 안 넘죠. 그럼 3천만 원인데 그럼 이 3천만 원 중에서 우리가 중소제조업이라면 104분의 4인 이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은 과세기간 건데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하지 않고 공제해 준다 그랬죠. 그럼 그거 뺀 나머지를 공제받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게 60만 원이라면 60만 원 쓰면 이걸 뺀 나머지를 이번 확정신고 때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확정신고 때에는 아래쪽을 써줘야 돼요. 확정신고 때에 아래쪽을 작성을 안 하게 되면 매출액이 없는 걸로 간주되어서 공제매입세,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되도록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면세농산물 등 탭에서 하는데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는 탭이 하나 더 있죠. 이건 세무이급에서는 다룰 일이 없는데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는 이 탭은 특례로 우리 과세기간별 매입액 비율 차이가 50% 이상 날 때 예를 들면 1기의 매입액이 25%고 전체에 2기에 75%가 매입액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1년 동안 총 매입한 것 중에서 과세기간별 매입 비율이 50% 이상이 나죠. 20%나 80%거나. 그러면 자, 우리는 1기에는 우리가 사오는 게 작은데 2기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있죠. 계속 복숭아 예를 드는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나잖아요. 봄이나 겨울에는 안 나죠. 그럼 1기에는 복숭아를 사오는 게 없을 거고 2기에 여름에 많이 사오게 될 건데 근데 복숭아 통조림은 계절 안 타고 그냥 사시사철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매출액을 과세기간으로 잡아서 한도 계산하면 1기 때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2기 때는 한도 초과고. 이런 경우에 1영년으로 해주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고 이건 2기 확정신고 때에 그래서 1년치를 계산하니까 1기 과세기간 6개월치 2기 과세기간 그리고 1영년 그 해 거 그 전체의 1기 총매입액 2기 총매입액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치를 계산하는 탭이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제조업만 얘가 가능한 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면세농산물 등 탭에 여기에서 작성을 하게 될 거예요. 작성을. 그럼 여기에 직접 작성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시키는 문제도 나와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에 이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여기 매입할 때에 적요 6번을 거는 게 지금 이 신고서에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반영해 주는 우리 명령어 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시키고 싶으면 여기에서 물품명하고 수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 반영할 거면 메인 매출 전표에 품목하고 수량을 써줘야 여기에 정확하게 다 같이 들어올 거예요. 그게 안 쓰면 모를 거잖아, 컴퓨터가. 그래서 이거 할 때는 품목 수량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 기본 예제를 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429페이지에 자, 당구장 표시를 보면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일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예정신고 1억 원, 확정신고 2억 원으로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 대상 의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파악할 게 중소제조업이라고 했죠. 그럼 공제율 104분의 4를 쓸 거고, 자, 일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때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네요. 자, 지금 우리 교재 아래쪽 그림 보면 의제류 매입 탭에서 지금 작성을 했죠. 그런데 우리 한 번은 지금 좌우와 같이 할 때 첫 번째는 의제류 매입 탭 말고 그냥 전체 입력에서 입력을 한번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예제가 있어요. 두 번째 예제에서 우리 의제류 매입 탭에서 입력을 해보고 이렇게 두 개를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의제류 매입 말고 그냥 일반 전표에서 쓸 건데, 자, 전부 다 공급자고 전자계산서 수치분인 걸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전부 다 외상이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자, 이번 문제는 답하고 다르게 전체 입력에서 할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전부 다 5월 달이니까 5월에 5월 2일, 자,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얘는 고구마 수량은 600, 공급가액은 2,080만원. 단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거래처는 영월 농협이고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외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왔죠. 자, 그럼 이 원재료에서 차변에 적요 6번을 선택해서 쓰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으로 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차변에 적요 6번을 걸어 준 거예요. 자, 다음 5월 4일 날 똑같이 53번 메인 면세고 호박 40kg 312만 원, 경산 농협이고 전자이어 외상이고 원재료에 적요 6번. 지금 똑같죠? 전부 다 계산서 받은 거니까 이렇게 4개를 입력을 할게요.
4개를 먼저 써주시고, 자, 하셨죠?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부가가치 탭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로 가서, 자, 지금 5월달이니까 일기 확정 기간이죠. 그럼 4월부터 6월이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거 4개인데 3개만 사업자 있는 이유는 영월농협이 2군데였잖아요. 그래서 2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개가 전부 다 들어왔죠. 혹시 안 들어오신 분은 4개 다 없으면 매입할 때 적용 6번을 안 거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다 들어오셨으면 공제율을 봐야 되는데, 공제율이 지금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잖아. 그럼 104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102분의 2로 되어 있죠. 물론 일일이 하나씩 바꿔줘도 되지만, 자, 위에 보시면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죠. 위 상단에 F6번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하고 4라고 치시면 104분의 4가 되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제율 일괄 변경해서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꾸시고 하셨죠? 그럼 우리 이제 여기 하면 지금 총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매입한 전체가 다 계산서로 해서 4,888만 원치 샀는데 이 금액의 104분의 4가 이제 18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일단 저장 버튼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가면, 자, 여기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다, 세금 계산서 아니다로 둘로 나눠지는데 지금 세금 계산서 받은 분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14번이 되는데 이 14번에 대한 금액은 이쪽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뒤에. 그러면 우측에서 보면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데 금액만 있고 세액이 안 나와 있죠. 그죠? 이 세액이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확정 신고 기간인데 한도 계산을 안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확정 신고 때는 지금 여기 아래에 예정분, 확정분, 매출액 넣어서 한도 계산해서 우측 아래에 공제 납부할 세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야지 의제 매입세액이 뜨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1기 과세기간 매출액이 예정신고 1억, 확정신고 2억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과세표준에 1기에 1억이다, 2기에 2억이다. 그리고 단기 매입액은 지금 이번 신고건만 들어와 있죠. 이번 확정 신고건만 매입액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매입액이 있어서 공제 받은 게 있으면 그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그 금액을 더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확정건만 들어와 있으니까
만약에 예정때 매입액이 있다면 더해서 써주셔야 돼요. 이번 거에다가. 자, 그리고 104분의 4 되어서 108만 원이고, 예정때 매입액 없고 신고 세액 공제도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188만 원을 전부 다 공제 받는다는 거네요. 저장 버튼 누르시면 다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F12번 눌러보시면 이번에는 한도 계산을 쓰니까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났죠. 그죠? 늘어난 게 없다가 생겼죠. 이제 188만 원이 생겼죠. 그럼 이만큼 지금 여기 188만 원이 14번에 들어와서 여기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가가 매출세액이고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돼요. 장부상에. 지금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에 대한 분계는 한 적이 없잖아.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반 전표로 가서 일반 전표에 6월 30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지금 공제되는 매입세액 늘어난 188만 원만큼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여주는 이 분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원재료를 이만큼 줄여주고 이만큼 공제되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끝난 건데 지금 이 분계가 사올 때 이렇게 분계하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할 때에 이렇게 분계한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얘가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의제료 매입 탭을 제가 안 쓴 이유가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K랩 프로그램을 안 쓸 확률은 70%예요. 왜냐하면 스마트 A가 점유율이 30% 정도, K랩이 30% 정도 두 군데는 비싼데 그 외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들 섞여 있는 거지만 근데 K랩이 아닌 이상은 의제료 매입 탭이라는 탭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한 것처럼 이 작업 순서대로 해야 돼요. 도전 프로그램 쓰더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스마트 A 쓰시면 이렇게 쓸 거예요. 위하고든 스마트 A든 IQ보든 전부 다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자, 이제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는 걸로 해볼 거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 시험 때는 이 탭을 쓰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교재 431페이지로 가서 컴퓨터 회사는 7700번 가시고 자, 본 문제에 한해 당사는 법인 음식점으로 가정하며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매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의제료 매입을 활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고 제1기 예정 기간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법인 음식점이니까 공제율이 106분의 6이 되겠죠. 법인 음식점이면 106분의 6이에요. 자, 그럼 음식점이면 제일 먼저 체크할 게 아래 농어민 있네. 농어민 매입부는 안 되겠구나.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제조업만 된다라고 했잖아. 농어민 매입부는. 그죠? 지금 음식점이라서 농어민한테 매입한 건 안 된 거고
그럼 신선농산, 핵살농사는 사업자죠. 그럼 사업자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가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만 되는 거예요. 원재료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대상 아니고. 자, 그리고 증빙을 보는데 사업자한테는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런데 영수증 받은 게 있네요. 여기 마늘. 그럼 마늘 영수증 받은 얘는 안 되겠죠.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시험에서는 이거 빼내는 게 테스트예요. 이건 안 되니까 얘 빼고 직접 작성하는 거는 얘 빼고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테스트 문제예요. 공제되는 것만 쓰는 거. 그럼 신선농사는 버섯이고 계산서 받았고, 그리고 1월 30일 현재 6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미사용분 남아 있다. 사용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했죠. 신경 안 써도 돼요. 미사용한 거는. 다음 햇살농산한테는 2월 14일 양파를 300만 원치 사고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럼 이 두 개만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서 이제는 의제료 매입 탭을 클릭하고, 자, 이번에 여기 의제료 매입 탭 클릭하세요. 자, 클릭했으면 자, 날짜 1월 달 걸로 먼저 가서, 자, 신선농산 거 1월 21일 날, 자, 유형은 전자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버섯이다. 수량은 200. 이거 써줘야지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들어갈 거니까 써주고. 자, 공급가액은 600만 원이죠.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 적혀 있는데, 자, 얘는 아래에 보시면 의제 구분의 번호가 적혀 있죠. 1번 의제 매입, 2번 재활용, 3번 구리스크랩. 그럼 1번 의제 매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공제율은 지금 법인 음식점이라서 106분의 6. 그럼 6이라고 하면, 안 적혀 있거나 다른 요율이면 6이라고 하시면 106분의 6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거래처는 신선농산이고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전부 다 전액 외상이네요. 그럼 2번 외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원재료의 적요 6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방금 원재료 얼마 샀죠? 얼마치 원재료 산 거죠? 600만 원치 샀죠? 그런데 아래 분계 보시면 원재료 분계된 금액이 600만 원이 아니죠. 지금 위에 있는 600만 원의 106분의 6인 33만 9,622원이 빠진 금액이 원재료고,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개해버리자.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반영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게 매입 매출 전표의 의제료 매입 탭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두 번째 거 햇살농산 것도 똑같이 쓸게요. 자, 2월 14일 날 이번엔 카드고 면세니까 58번 카드 면세. 품목은 양파고 수량은 500kg 300만원. 1번 의제 매입세. 세율은 106분의 6. 거래처는 햇살농산. 카드사는 신한카드. 분계 유형은 2번 카드라고 할게요. 그럼 외상 매입금액 카드사 붙었죠? 자, 이렇게 하면
얘도 지금 원재료 300만 원인데 106분의 6만큼 빠지고 부가세 대급금 처리가 되어 버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자, 다음 부가가치세 이제 부속 서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1기 예정 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들어와 있죠. 자, 아래 한도 계산하는 곳에 커서 클릭해 보시면 커서가 안 들어갈 거예요. 그죠? 아래 좀 커서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저장하시면 얘는 끝난 거예요. 지금 아래 한도 안 떴죠.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보시면 1월부터 3월로 가서 14번에 오른쪽 보면 의제 매입세액이 다 들어와 있죠. 의제 매입세액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 높이는 회계 처리해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사올 때 지금 부가세 대급금 쓰면서 원재료 줄이고 이 앞에 것도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면서 줄인 이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 얘를 처리하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사올 때부터 그 회계 처리를 해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편리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한도 초과나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 얘는 한도 안 보고 무조건 공제율만큼 104분의 4든 106분의 6이든 부가세 대급금으로 취득원가를 조정해 버리는 방식이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기본 예제인데, 자,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좀 볼게요. 자, 534페이지로 갑시다. 자, 회사는 276번. 자, 534페이지. 회사는 276번 주식회사 대웅. 자, 문제 볼게요. 자, 1번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공제율 104분의 4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자,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만 시켰죠. 그럼 부천농산한테 계산서 받은 거 농산물이니까 문제없이 공제가 될 거고, 홍상진한테 우리 일반 농민이죠. 야채 사고 농민한테는 증빙 없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추가 자료에서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만 원이며 2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안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니까 이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기로 와서, 자, 2기 확정 기간인 10월부터 12월에 첫 번째 F2번 눌러서 부천 농산 취득은 2020년 10월 9일 증빙을
계산서를 받은 거죠. 1번 계산서. 물품은 농산물. 수량은 100kg. 매입 가격은 1억 2천만 원. 중소 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다. 다음 홍상진 2020년 11월 12일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고, 야채 수량은 50, 매입 가격은 500kg, 104분의 4다. 뭐 직접 쓰는 게 어려운 거는 없죠. 자, 그럼 이제 얘 두 개 입력 끝났으니까 확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 이번 추가 자료에 2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 2기 확정 과세 표준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산 게 1억 2,500만 원치인데 예정 거 더하려고 봤더니 예정 때 매입액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안 더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세무이금액 계속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러다 갑자기 나오면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번 거만 들어와 있어서 틀려요. 원래 스마트A는 예정 확정 거 칸이 두 개 따로 돼 있어서 안 빠뜨리는데, K랩은 칸이 한 개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돼요. 예정 때 매입액 있다고 하면 더해줘야 돼요. 지금 과세기간 한도가 1억 2,800이잖아. 그럼 과세기간 매입액 가지고 한도 지금 보는 거죠. 지금은 없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분도 없고, 그러면 이대로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에서 시킨 건 끝이에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다음 546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277페이지. 회사는 277번. 교재는 546페이지. 지금 쓰고 있는 뒤쪽에 이 숫자 있죠? 76, 77. 이게 기출문제 회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달아 서식이 등장한 적이 있는 거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당사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 중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자료만을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은 3억 3천만 원이고 예정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입 가격은 거래일에 현금 지급하였다. 자, 그럼 먼저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법인 음식점이죠. 음식점이면 일단 농어민 매입분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김마늘이라는 농민 거는 안 되겠죠. 얘는 제외를 하고, 다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기 확정때 공급가액이 3억 3천, 예정분은 없다. 그럼 자,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 의제료 매입 탭을 써라는 문구나 지시가 있나요? 없죠? 없는데 답 제출은 계속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해서, 여기 입력해서 분계가 부가가치세가 분리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시험의 답이.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하면 의제료 매입 탭에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자, 우리 되는 거 안 되는 것부터 봐야 되겠죠. 근데 6월 30일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네요. 이거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대상이 아니죠.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이 대상이잖아.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 봉투라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위에 마늘은 음식점인데 우리 농민한테 매입한 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사과 농장에서 사과 산 거.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의제료 매입 탭으로 가시고, 날짜 6월 30일 날 전자 계산서 받은 거예요. 53번 매입 면세 사과 20kg 21만 2천원.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은 이번 1번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 있는 거죠. 1번. 그리고 공제율은 106분의 6 맞죠? 거래처는 사과 농장. 전자 계산서고, 분계는 전부 다 현금 지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대면에 현금 쓰셔도 되고, 어떻게든 원재료 옆에 적요 6번. 자, 하셨죠?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자, 일기 확정 신고니까 4월부터 6월. 그럼 사과 농장 거 106분의 6 해서 들어와 있죠. 자, 그럼 확정 신고니까 한도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정 때는 없다로 했고, 확정 때만 3억 3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제율 106분의 6에 12,000원이 이번에 공제되겠네요. 예정에 대한 정보 없죠? 그럼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가 끝이에요. 자, 또 풀어봅시다. 613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284. (613페이지) 284번 문경전자. 자, 문제 볼게요. 1번. 이 문제에 한해서 당사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가정한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이번엔 직접 쓰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럼 음식점인데 아래 둘 다 사업자죠. 농민은 일단 없고, 물품명은 농산물, 증빙은 사업자한테 계산서 받았고 신용카드 받았고, 그럼 문제없이 전부 다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다음 추가 자료에서 1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 1기 확정 과세 표준은 2억, 1기 예정 신고까지는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이번에도 일기 확정으로 직접 작성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가서 일기 확정 기간인 4월부터 6월. 자, 공급자는 서울농산이고 취득은 2020년 4월 5일. 증빙은 계산서. 물품은 농산물 수량 200kg, 매입 가격 1억 600만 원. 자, 공제율 몇 %였죠? 106분의 6이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두 개는 기억하자. 중소제조업은 104분의 4,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지금까지 사실 세무이금이 나온 적은 없어요. 제조업인데 일반 법인이면 제조업 중소제조업보다 더 크네? 그럼 102분의 2. 개인 사업자 나오기는 그렇겠죠. 그런데 뭐 한다면 108분의 8. 자, 다음 강남마트 2020년 5월 6일 날 신용카드. 물품은 농산물이고 50kg 4,240만 원.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다 입력이 끝났고, 확정 신고 기간에는 아래쪽에 한도 계산 위에서 일기 예정 과세 표준은 1억 4천만 원, 일기 확정은 2억 원.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얘는 끝나는 거죠. 지금 이번에는 보시면 지금 1억 4천, 2억, 3억 4천에 한도가 140%라서 한도가 초과가 났죠. 매입액이. 한도 초과 나니까 한도액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정 때 만약에 매입한 게 있다면 더 하겠지만 한도 초과죠. 근데 공제는 받았을 거잖아요. 예정 때 매입 있다면. 그러면 여기 써주면 나머지가 공제됐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예전 거 이야기는 해요. 지금 신기하게 세무이금은 잘 안 내요. 어렵게 하고 싶을 때 일부러 예전 거 넣을 것 같아. 근데 세무이금은 뭐 아무 때나 다 잘 나오니까 두 개가 다. 그래서 뭐 나온다고 해서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닌데 이거에 길들여져서 이번 신고 거만 쓰는 거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도는 과세기간 걸로 가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 거고, 그리고 이번 이제 과세기간 중에 공제할 전체 금액에서 이미 과거에 공제받은 거 빼면 이번 신고 때 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를 보면, 자, 이제 이 문제는 이걸로 답이 끝인데,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4월부터 6월로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는 자 14번에 우측 43번 칸에 들어와 있죠. 43번 칸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의제 매입세액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으면 예측 작성할 때 매입액을 여기에 쓰는 거고, 우측에는 이제 매입세 공제율만큼 곱하기를 해서 쓰는데, 시험에서 얘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도 초과는 나온 적은 당연히 없어요. 그럼 한도 초과가 아니라면, 만약에 한도 초과 아니고 문제가 없었다면 여기 예정신고 거라면 한도 계산 안 하겠죠. 그러면 1억 4,840만 원치 샀대. 그러면 곱하기 6 나누기 106 하면 840만 원 나오죠. 106분의 6 계산할 때, 계산기로 계산하실 때는 항상 분자를 먼저 곱하고 분모를 나눠 주셔야 돼요. 분모를 가지고 먼저 나누면 소수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괜히 마음만 심란하고 더 연결되면
끝에 숫자가 틀리게 나오겠죠. 그래서 분자를 먼저 곱하세요. 그럼 지금 이 상태로라면 한도 계산 없었다면 여기에 1억 4,840 여기에 84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지금 부가세 신고서 직접 작성할 때 이 칸에 들어온다라는 거 눈을 익히려고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얘만 열어놓고서 막 보면 느낌 안 꽂혀요. 지금 전부 다 내일 하는 것도 어디 칸 들어오는 거 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부가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서식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에 지금 얘네들 어디 칸에 들어간다 부가세 신고서 있는 것까지 여유 있게 보시면서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지금 우리 문제 봐봐야 얘 3점이잖아 겨우. 그죠? 근데 그 아래 있는 문제는 지금 7점 이렇게 적혀 있죠. 저는 지금 부가세 신고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이유는 이 7점짜리 문제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 잘 해야 되지. 뭐 얘도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지만 생각보다 얘는 쉬워요. 보고 우리가 들어간 적 있는 기억만 나면 보고 쓰면 되거든. 제가 포인트 잡아드리는 것처럼 빼라고 한 것만 빼고 쓰면 끝나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의제